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정수입니다. 브라질 여러가지 뉴스를 오늘 몇 가지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공유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안 하신 구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브라질에는 893만 명의 확진자와 21만 9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 이것은 무리한 검사로 확진자만 늘고 있다. 이것은 음모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나 어쨌든 간에 이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도 며칠 전부터 제 주위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직접 이야기도 해봤고 만나봤던 사람들이 한둘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이런 바이러스는 그냥 주위에서 있는 이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굳건히 믿고 아직까지도 정치적으로 나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비판하시는 분, 특히 브라질, 미국, 유럽, 한국 등 계시는 곳에서 그 사시는 나라를 다 비판하시고 더군다나 같은 우리 한인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비판하신 분이 많은데 잠시 시간을 좀 두시고 또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마존 지역,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아마존 그 지역의 주위에 있는 다른 주에서도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이제 호라이마, 밑에는 혼도냐, 또 이제 볼리비아국 인근하고 있는 아크리 등 그쪽 지역의 주지사들은 급격하게 늘고 있는 환자들을 다 어떻게 응급실이 모자르자 비행기를 동원하여 다른 주로 다 환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숫자가 좀 줄지 않느냐,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가 줄지 않느냐 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브라질은 일반적으로 모든 보건 시스템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이 공공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1센트 안 내고 뭐든지 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뭐든지 무료로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같은 시스템에 이제 영국 의료 시스템도 무료죠. 근데 이 가다 보면은 브라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자는 많고 의사 수는 적고 또 거기에 대한 이런 인수모, 그러니까 이제 하다못해 장갑부터 수술용 칼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사와야 되는데 그 돈이 모자란 것입니다. 상파울로나 리우데자네이루 같이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다 보니 당연히 의료 시스템도 많이 발달이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올림픽을 치르며 파산했습니다. 정부가. 그러다 보니 그쪽에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서 지금 심각한 의료 붕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일어나기 전부터 계속해서 의료 분란 사태로 그냥 멀쩡하던 사람들도 병원에 가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마존 지역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냐? 고질적으로 그쪽에는 땅은 넓지만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례가 엄청 작고요. 또 그쪽에는 인구가 적다 보니 예산도 적고 또 그러다 보니 의료진도 많이 줄고 그러다 보니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어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병도 그쪽에서 못하고 상파울로는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같은 나라니까 빨리 오지 않느냐? 아마존 같은 그런 지역은요, 상파울로 같은 경우에도 수천 킬로, 4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요. 비행기로도 4시간, 3시간 반, 4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으로 치면은 그냥 동남아 갔다 오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오고 가고 하는 거리 아니고 또 하나는 중간에 버스나 이런 자동차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로 절대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쉽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지금 이런 예방접종은 현재까지 100만 명이 지금 접종을 했고요. 상파울루 주지사는 원래 1차 접종하고 한 달 후 2차 접종을 지금 계획하고 있었는데 예상과 달리 생산이 이게 많이 빨리빨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차적으로 모두 다 접종하고 2차 접종은 시간을 두고 계속 만들어내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접종을 하자 이게 이제 작전을 바꾼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소량을 먼저 접종하고 한 달 있다가 또 접종해서 이들로 인해서 좀 확진자 수를 줄어든다 이런 것보다 아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많이 맞추고 빨리 생산해서 이것을 또 다른 2차 접종을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접종 이런 작전을 좀 검토 중에 있다라고 지금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한 지난주 금요일부터 발표해서 오늘 그러니까 요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된 것이 현재 저녁에 늦게까지 영업이 가능했던 것을 모두 금지시키고 오후 8시면 어떤 업종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영업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이 바로 이제 요식업이죠. 식당들은 주중에 밤 8시, 9시, 10시 뭐 늦게 팔아야 되는데 음식을 못 팔게 되고, 더 힘든 것은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또 휴일에 상관없이 때는 뭐든지 매장에서 식사를 못하게 하고 무조건 이제 배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요식업계에서 이제 어떻게든 1년은 견뎠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더 가느냐, 뭐 이렇게 지금 뭐 반발이 지금 심하고 뭐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어떤 뭐 연예인이 뭐 옛날에 노래하던 분이 뭐 대한민국 뭐 K 방역은 망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브라질은 21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식업 뭐 이런 한국 방역이 망했다라고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의 숫자인데, 이것은 저도 지금 특별하게 어떻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5.5까지 어제 올랐다가 오늘 지금 현재 5.3인데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작년 초와 비교해서 40% 이제 폭락을 했는데, 한 분은 이 40% 폭락한 것을 언제 회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확률은 거의 없고 좋아질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브라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소비가 줄어들면서 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달러가 떨어지기는 거의 힘들고 오히려 6 이상으로 오르지 않을까 지금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어제 또 정치적인 또 요소로 인해서 또 한동안 또 소란이 있었습니다. 연방 정부가 작년에 1년 동안 쓴 예산을 이제 보고를 하였는데요. 그것을 본 이제 일부 이제 기관과 또 일부 이제 정치인들이 그 쓴 정보 공개를 더 추가적으로 공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이유는, 그러니까 한 가지 뭐 여러 사건이 이제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하나는 우유 크림을 한 1,500만 헤알 정도에 샀다고 합니다. 1,500만 헤알이면 한 300만 불 정도 되는 거죠. 지금 한 5로 치면요. 한 300만 불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야, 뭐 이거 어마어마하게 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것만 봤을 때 연방정부가 행정부가 잘못 꾸려갖고 돈을 막 쓴 것,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고요. 왜냐면 우유 크림을 300만 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볼소나로 대통령이 뭐 비리가 있지 않냐, 돈을 해먹었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연방정부 행정부에서 그 안에 샹그로 치면은 뭐죠? 이제 대통령 있는 그쪽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이제 행정기구에서 다 쓴 것입니다. 또 그 중에는 또 일부 군에서 쓴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군뿐만 아니라 가족 상원, 하원, 의원 모두 다 쓴 그런 건데, 그것을 하나 딱 찍고 이거 행정부가 살림을 잘못해서 저만큼 돈을 막 썼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단체, 각 기구에서 아니면은 각 이제 상원, 하원에서 다 쓰고 먹은 건데 왜 볼소나로 대통령이 혼자 그것을 책임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200만 헤알 정도 되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은 한 40만 불 안 되죠? 50만 불이 안 되니까 한 40만 불 정도 되는 돈 어치에 한 이 껌을 샀다고 합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껌을 쓰지 않았냐 하는데, 특히 해군에서 쓰는 잠수함에서 쓰는 해군들이 비행기 타는 사람도 그렇고 껌을 자주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대통령 궁에서만 쓴 게 아니라 전국에서 쓴 것이다 라는 이 설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에서는 손가락질 하면서 대통령 잘못했다 하는 거고, 이쪽 대통령 지지자들은 자꾸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라 라고 해서 이제 정치적인 싸움이 된 것이죠. 그래도 하나 확실한 것은 우유 크림이 일반 시중에선 28헤알, 30헤알에 살 수 있는 건데 왜 162헤알에 샀냐? 비싸게 산 거죠. 그러니까 몇 배 비싸게 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데, 그런 것은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이제 감사기구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정치적으로는 보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가장 민감한 우리 한인의 소식입니다. 어제 정기총회를 비대면, 그러니까 화상 채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동안 한인애들이 서면으로 이 정기총회, 그러니까 임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인회 저는 이제 동의하겠다라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안건, 그러니까 2020년 예산
감사 내용 뭐 이런 거 사업 내용 보고서 이런 걸 다 동의합니까? 라고 해서 이제 한 2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참가하였고, 또 어제 이제 한 50분 정도 좀 온라인으로 공유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해서 이제 한인회가 이제 작년 사업을 이제 보고를 하였고, 올해 사업도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총회가 넘어갔는데요. 그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고 논란이 되는 게, 그러니까 한인회관도 있고요. 또 모지와 히야쇼 그란지라고 하는 두 지역에 유원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인 1세대 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돈을 모아서 우리 한인들이 쉼터로 이제 산 것인데, 오랫동안 젊은 세대는 잘 안 가고, 예전 같은 이제 유흥 이런 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 가고 이제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토지 가옥세부터 뭐 여러 가지 세금이 자꾸 밀리면서 자칫하면 조금 있으면은 그 지역의 유원지 가격보다 그 토지 가격보다 오히려 세금이 더 많아지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우리 한인회관 같은 경우도 몇 년간 방치돼서 지금 거의 뭐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실식 모여있다가 요번에 이제 드디어 이제 넘기는 것으로 이제 확정이 돼서, 또 이제 어느 산다는 분도 나타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전임 한인 회장하시던 분도 항의하시는 게, 그러지 말고 그런 거 지역을 뭐 농장을 만든다라든가, 지금 유원지, 또 히야쇼 그란지라는 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유원지로 만든다라든가, 아니면은 한인회관을 매각하지 말고 그 한인회관에다가 한인 뭐 병원을 만들어서 우리 한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주셨는데, 제가 그걸 보고 이제 또 이제 답장을 드렸지만, 제 의견은요, 한인의 뭐 유원지나 한인회관이나 다시 살리는 의견은 좋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많은 한인이 있어야 됩니다. 한인 회관뿐만 아니라 유원지에도 많은 가서 그러니까 돈을 내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일단 한인 자체가 지금 쌍파울에 많이 없습니다. 예전에 비교해서는 진짜 많이 없고요. 1세대가 돌아가신 분도 많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도 많고, 뭐 불경기로 불화를 떠나신 분도 많은데, 그것보다 여기 살고 있는 젊은 아이 2세, 뭐 2.5세, 뭐 1.5세 이런 세대는요, 한인회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한인회에 모이지도 않고, 한인 사회에서 살지도 않고, 활동하지도 않고.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중에 1세대들 중에 제가 딱 하는 게, 그러면 대개 자녀분들은 한국말 하시든가 아니면 한인회에 나오시든가 사회 활동 하십니까? 물어보면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한국말 못하고 안 나오고 활동 안 합니다. 그럼 누가 한다는 겁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거 한인회가 절대적으로 모자르고요. 두 번째는 유원지든 한인회관을 병원으로 바꾼다고 해도 뭐든지 그것은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원지도 그냥 가만히 유원지 두는 게 아니라, 풀 자라니까 그게 아니라 풀도 깎아야 되고, 나무 가위치기도 해야 되고, 물도 갈아줘야 되고, 지붕도 다시 이제 바꿔야 되는 등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인회관도 건물 하나가 있지만 계속해서 물이 새고 칠고 닦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비용보다 이 수익이 나면은 어느 정도 좀 돌아갈 텐데, 그거에 비교해서 수익이 안 나고 비용이 더 높다면은 어떠한 지금에 있는 한인 유원지나 우리 한인 회관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라도 빨리 접는 게 더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살려서 1세대의 고생을 기리자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현재 시대는 변했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어느 분이 나셔서 내가 병원을 꾸릴게, 내가 그 동장을 이용을 할게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제대로 잘 된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인들이 많이 없고요. 1세대를 비롯한 2세와 3, 뭐 2.5세 뭐 이런 아이들은요, 한인 사회를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브라질에 한 20만 명, 30만 명만 돼도 어느 정도 돌아갈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고요. 제가 수십 년 전부터 보는 한인회의 모습은요, 예전에는 한 2,000명이 모이면 많이 모였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200명 모으기도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우리 그걸 생각하시는 분들의 그런 의견도 굉장히 이제 고귀한 겁니다. 그러니 제가 일단 오늘 이 동영상에서 지금 우리 한인 회관과 또 아니면 이런 한인 유원지에도 활성화돼서, 뭐 제가 또 이렇게 밑에다가 댓글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팔아버리는 게 좋겠다라는 뭐 여러 식으로 뭐 의견을 달아주시면은
그것을 제가 또 추스려서 또 그런 분들의 고문들에게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생방송도 해봤고요. 또 하나는 뭐 화면 또 변화하는 이런 걸 해봤는데, 역시나 아직 기술이 모자르고 또 장비가 모자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장비와 또 장소를 또 섭외를 해야 되고, 또 제가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또 제가 원래 바쁘게 사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조만간 또 새로운 또 사업에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그때 되면 하루에 4시간 자는 것도 힘들 정도로 바쁩니다. 벌써 지금 걱정은 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분간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녹화하고 편집하여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먼저 알리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웃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삽시다. 고맙습니다.